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도 북부권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김포와 고양, 의정부, 파주 등 8개 시군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때이른 더위에 강한 일사로 배기가스가 분해되며 오존 농도가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지정에 반발해 반정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이 오늘 광주 지역 규탄 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정부 조직인 검찰이 민주주의 위배라고 비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연필 세트와 문구 세트, 완구 수입품에서 아토피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20배나 검출돼 13만 점에 대한 수입 통관이 차단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이 오늘 모범수 감형으로 형 집행 2년 2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 사건의 실체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어린이날이 끼어있는 이번 주말 연휴에는 낮 최고 기온이 지역에 따라 30도까지 올라 초여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돼 내일 미세먼지 상태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스트트랙의 반발에 이틀째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광주를 찾았다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마친 지도부가 기차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 당대표 취임 이후의 첫 호남 방문이었는데 분위기가 좋진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넘겨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들은 전북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은 있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순회 투쟁 이틀째 자유한국당은 앞서 오전 10시 반쯤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광주 송정역에서 규탄 대회를 열던 중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단체가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황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광주 진보연대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이 5.18 역사를 왜곡했다며 한국당 해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규탄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황 대표가 광주 송정역에 등장하자 시민단체는 한국당 해체하라, 광주를 떠나라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황 대표는 발언을 이어가던 도중 고성 소리에 묻혀 연설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자, 우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네, 이처럼 거센 항의 속에서 가까스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마친 당 지도부는 다시 KTX를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황 대표와 지도부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달려들었고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송정역 주변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네, 황 대표를 둘러싼 경호원들은 시민들이 뿌리는 물을 피하려 검은색 우산을 펴들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십 분 대치 끝에 황 대표는 경찰의 도움으로 송정역 영무실로 몸을 피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민생 행보로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오전 서울 봉천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들은 유치원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고 한국당 반대로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 3법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발 발언에 대해 그동안 언급을 꺼렸던 홍 원내대표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도 정부 조직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민주주의의 위배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무일 총장 이야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와 함께 조응천 의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표명을 두고는 충분히 당내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서로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그 성찰 위에서 타협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협치의 전제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언론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청산이 없으면 협치도 없다라는 기조로 해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반헌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무시하고 타협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 요구에 대해서 계파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들어보시죠.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키라는 주장은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은 앞으로 당헌 당규상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유 전 대표께서 절대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에게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내일 조기 귀국합니다. 일부에선 항의성 사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일단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사퇴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직 이기주의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라며 검찰과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문 총장이 내일 귀국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 방향에 항명한 것이 사퇴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내부 불만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 총장이 직을 걸고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문 총장의 거취가 수사권 조정 문제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사퇴보다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며 사퇴를 수습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항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문 총장의 비판과는 상반된 내용이죠? 네, 오늘 수원고검 개청식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서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는 문무일 총장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기관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자, 일단은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대응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요?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는 등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조직 보호 논리가 자리했던 반면 지금은 직접 수사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최장 330일 동안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방향과 관련한 검찰 의견이 뭔지 국민과 국회에 효율적으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이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인데요. 국회에서 검찰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는데 검찰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에 지난달 25일 공수처와 관련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문 총장이 귀국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의견서를 확정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낼 계획인데요.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러저러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다만 마련된 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리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던 검찰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검찰 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다시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김대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잘못 처리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우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은 물론 수사를 끝낸 후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맞섭니다.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는 반박입니다. 검찰은 정보경찰의 축소 등 힘 빼기도 요구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정보 수집권을 독점한 가운데 수사권까지 가지면 권능이 막강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 규칙을 제정했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인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직을 수사와 민생 치안 업무에 따라 나누는 자치경찰제도 논쟁거리입니다. 검찰은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의 업무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경찰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발목 잡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은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본질은 잊은 채 양측의 힘겨루기로만 흐르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갈등 속 쟁점 가운데 하나로 정보경찰 개혁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검찰은 경찰의 정보 수집권이 과도하게 막강해진다며 정보경찰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서번 앵커. 네, 정보경찰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경찰 공무원은 신규 임용 때 경과를 부여합니다. 보통 군에서 보병, 포병, 정보 등 병과를 나누듯이 경찰 공무원도 특기를 기능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경과는 일반 경과와 보안 경과, 특수 경과 등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여기서 일반 경과는 형사, 수사, 교통, 생활안전, 정보 등의 직무를 맡습니다. 바로 이 일반 경과를 부여받은 경찰이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하는 경우 정보경찰이라고 부릅니다. 국정원 정보요원보다 많은 정보경찰 수는 정보 수집 능력을 뒷받침합니다. 본청 정보국을 사령탑으로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 그리고 전국 13개 지방경찰청 정보과, 그리고 240개 일선 경찰서에서 정보과를 두고 있죠.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보안 정보 등을 담당한다면 정보경찰은 동단위 지역의 정보부터 사회 각 분야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민심의 동향을 읽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집회부터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과거 정보경찰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민간인 사찰과 제야 인사 감시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아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 첫 오존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5월 시작부터 이렇게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에도 날씨는 맑지만 예년보다 덥고 미세먼지가 복병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위 그리고 연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예. 자, 어제부터 한낮에는 정말 여름만큼 덥던데요.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부터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평년 기온은 21도 정도인데요. 어제는 25.3도,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26.1도를 기록했습니다. 6월 상순, 그러니까 초여름 더위가 한 달 일찍 찾아온 겁니다. 원인은 우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약한 동풍이 불며 팬 현상이 가세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 기온이 더 오른 것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어린이날 황금 연휴도 시작되는데 그럼 연휴에는 어떨까요? 네, 연휴에도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릅니다. 경북 의성과 경상 기온은 3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도 27도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겠습니다. 어린이날에는 25도로 더위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겠고요. 대체 공휴일에는 21도로 예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초여름 더위 속에 일교차가 최고 20도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야외 나들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날씨가 맑다고 하니 나들이 하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휴 날씨의 복병은 미세먼지입니다. 대기가 안정화되면서 중국발 황사 그리고 스모그가 동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밤부터 황사와 스모그가 날아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부산, 울산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황사용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장 차림의 박유천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에 이끌려 청사를 나섭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 만에 검찰에 송치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 모습을 보인 박 씨는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며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박 씨는 올해 초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필로폰 1.5g을 사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한남동의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도 줄곧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경찰이 확보한 물증과 함께 가족과 변호인의 설득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순순히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변호인도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와 대부분 마약 투약을 함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황하나는 6번, 담배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같이 있었는데 못 봤다고 그러고.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며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진위는 앞으로 추가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고리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강모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 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2천만 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 씨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구성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자와 PD 등 언론계 종사자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해당 채팅방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국회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국회 정문 앞에서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손등 등에 상처를 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출동한 구조대에게 세월호 사고로 앓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비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부의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엄마를 대상으로 신청됐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친모는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알고 있었고 범행 현장까지 동행했다고 털어놨는데요.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9살 유모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혐의 인정하셨는데 딸 왜 살해하신 겁니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줄곧 혐의를 부인한 유 씨. 하지만 법원에 가기 전인 어제 새벽 심경 변환을 일으켜 경찰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남편 김 씨가 벌인 범행을 알고 있었고 범행 장소까지 동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범행을 왜 막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남편이 해코지할 게 두려워서 범행하는 대로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딸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유 씨가 살해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 방조와 사체 유기 방조죄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경찰은 오늘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의붓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가 숨진 여중생은 친아버지에게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중생은 그렇게 고통받는 동안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광주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A양. 자신이 추행당했다며 신고한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당하기까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처음 신고하고 14일에 피해자 조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지를 따지며 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기느라 9일이 지나서야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류가 도달하는데 며칠 사실 걸렸고 그 사실 보관하고 혐의를 부정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자료, 제도 사료를 확보하고 피해자 접촉을 이제 시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제대로 된 신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지난 27일 A양은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의붓 아버지가 평소 학대를 해왔다는 유족 주장도 나왔습니다. 때리고 이제 나가라고 문 잠그고 그 추위에 문 안 잠그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밖에서 떨린 적도 많고 그래서 저 아빠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심지어 A양이 친아버지를 마냥 믿고 기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6년 친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겁니다. 청소 연구 있잖아요. 예, 그걸로 애기 종아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그래서 애가 병원에서 2주 정도 치료받았, 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가하게 됐다고. 친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돼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A양은 경찰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12살 짧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된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검사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면허 취소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차를 계속 몰고 돌아다녔다며 준법 의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촬영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됐을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최근 윤 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고 포렌식 작업을 거쳐 촬영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건 맞지만 동영상 촬영 날짜 특정만으로 김 전 차관 성범죄 입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오늘 지난 3월 14일 시작돼 21만여 명이 동참한 이 청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취약계층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안을 냈습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내년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모델의 출고 가격이 10만 원가량 저렴해졌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갤럭시 S10 5G 512GB 모델의 출고 가격을 기존 155만 6,500원에서 145만 7,500원으로 9만 9천 원 내렸습니다. 반면 LG U+는 출고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내선 운임을 인상합니다. 대한항공은 6월 1일부터 국내선 일반석 운임을 주중, 주말, 성수기 모두 평균 7%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를 오가는 김포, 부산, 광주 등 노선은 선호 시간과 일반 시간을 구분해 일반 시간 운임은 동결하고 선호 시간 운임만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석 기준 김포에서 제주 간 노선 일반 시간 운임은 현재와 같고 선호 시간은 8만 6천 원으로 4천 원 오릅니다. 커피 마니아층 사이에서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 브랜드 블루보틀이 오늘 서울 성수동에 한국 1호점을 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에 파란색 벽 모양의 로고가 걸린 블루보틀은 커피를 구매해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커피를 볶는 로스터리, 바리스타 교육과 시음회가 가능한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한 저비용 항공사의 조종사가 운항 직전 음주 단속에 걸려 충격을 줬는데요.
앞으로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 적발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격도 정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진에어 항공 소속 부기장 A씨는 지난해 11월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으로 운항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A 부기장에게는 50% 가중된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음주 비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년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교정받도록 했습니다. 음주나 약물 측정 장비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속 공무원이 음주 측정기 사용 방법과 적발 이후 조치 절차 등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A 부기장 단속 당시 안전감독관이 음주 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항공 종사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정밀 측정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음주 측정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그 처리 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음주 측정과 단속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통일부는 매주 금요일 열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 회의가 북측의 불참 통보로 오늘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 전종수 소장이 이번 소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했다며 남북 협의에 따라 오늘 소장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연락사무소에는 북측 임시 소장 대리가 근무 중이고 정례 연락대표 협의나 운영과 관련한 협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2월 말 이후 한 차례도 소장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북한 주민에 대한 적법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일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보도를 알고 있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여부와 방한 시 한국 측과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이 석방됐습니다. 관련된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사건의 전모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을 태운 차량이 말레이시아 현지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흐엉이 2년 2개월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흐엉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독국물을 발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 공범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하고 먼저 석방했습니다. 이후 지난 1일 흐엉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흐엉이 석방된 것은 그동안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우면서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두 여성의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사건 당시 두 여성을 사주한 북한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자국민 4명은 우연히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김정남 암살에 연루됐던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사건의 전모는 규명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포괄적 핵 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외신 기자 대상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미 양측이 모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올라올 만큼 충분한 내용이 축적돼 있지는 않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소강 상태인 남북 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아직 평가 중이라고 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낙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러시아 공모 의혹에서 벗어나게 한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놓고 왜곡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자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스캔들 면죄부를 준 뮬러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관련 하원 청문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He has failed the men and wome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by placing the needs of the president over the fair administration of justice. 그의 불출석을 겁에 질려 도망가는 치킨런에 빗댄 당 모형까지 등장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We're not getting that opportunity today because the stunt and the circus continues over here. 바 장관은 지난 3월 의회에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를 4쪽짜리 요약본으로 제출한 장본인, 뮬러 특검이 요약본이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그에 대한 사퇴 요구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바 장관은 왜곡 주장을 일축하며 트럼프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And I felt that the evidence developed by the special counsel wa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the president committed a crime, and therefore it would be irresponsible and unfair for the department to release a report without stating the department's conclusions. 수사 보고서 원본 제출을 압박해온 민주당은 바 장관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경고했습니다. He lied to Congress. If anybody else did that, it would be considered a crime. Nobody is above the law.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야당 공세에 정면 반박하며 대치 전선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 걸림돌을 제거한 듯했던 특검 보고서는 왜곡과 위증죄 논란 속에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전국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지명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가 동해와 일본의 호칭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측이 동해라는 표기가 세계 지도와 출판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측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병기가 실현 가능한 해결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지도의 병기가 늘어나는 건 한국 정부에 의한 로비 활동의 결과라고 맞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스가 장관은 방미 기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을 만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과 오키나와 미군 기지 관련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납치 문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또다시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자민당은 개헌의 깃발을 계속 내걸고 있다며 과거 당내에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그럴 여지는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자민당은 2년 전 중의원 선거에서 자위대 명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지난해 당 총재 선거에서도 자신이 개헌을 내걸고 이긴 만큼 당내 논쟁은 끝났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일본 국민의 64%는 전쟁과 무력 행사 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 구조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오늘 헌법 기념일을 맞이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헌법 구조에 대해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64%로 바꾸는 편이 좋다는 응답 28%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헌법 구조의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48%, 찬성이 42%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출을 봉쇄한 데 이어 달러 돈줄을 원천적으로 막을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 재무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달러와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화학 제품부터 소비재까지 이란의 무역 전반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자들은 기본적인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국 통화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화가 이란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은 원유에 이어 이란의 두 번째 달러화 돈줄입니다. 이란 정부는 연간 360억 달러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예외 조치를 인정받았던 na라들은 일방적 결정에 대한 당혹감 속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Bizim için petrol kaynaklarımızı yani ithal ettiğimiz petrolün kaynağının çeşitlendirilmesi kısa sürede mümkün gözükmüyor. 이란산 원유가 전면 봉쇄된 첫날 국제유가는 도리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 달 만에 최저가인 배럴당 61.8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산 원유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모하메드 바르킨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사무총장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란을 제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으려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바르킨도 사무총장은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 석유 전시회에 참석해 미국의 제재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란을 제외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계속해온 자국민의 한국 관광 제한을 아직 완전히 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관광업계 관계자는 현재 베이징과 산둥성 일부 지역 여행사에 한해서만 한국 단체 관광객 모집이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요가 많은 온라인을 통한 단체 관광객 모집은 전면 금지되고 있어 한국으로 가는 중국 여행객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등 우리나라 주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한국 교민들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음 사이트는 지난 1월부터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소통 수단인 카카오톡도 지난 2014년 7월 이후 장소와 시간에 따라 수시로 접속이 끊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들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활용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드론으로 이식용 신장을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주차장. 드론에 흰 상자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식용 신장입니다. 작업이 끝나자 편평한 곳으로 옮겨진 드론이 곧바로 이륙합니다. 비행고도 91m, 시속 32km의 속도로 밤하늘을 날아서 메릴랜드대 의료센터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4.8km 거리를 10여 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대기하던 병원 직원들이 드론을 실내로 가져가 상자를 분리해 수술실로 옮깁니다. 이송된 신장은 9년 동안 신부전을 앓던 40대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됐습니다. 병원 측은 드론에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의학계에는 큰 도약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nd what we've done is try to innovate those systems to allow our patients better access to higher quality transplantable organs. 의료진은 사전에 당국의 드론 비행 승인을 받고 소방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장기 이송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난민 수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타계 500주기를 함께하면서 화해하는 모습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다빈치는 이탈리아인이면서도 프랑스에서 삶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 피렌체 인근에서 태어났지만 64살의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의 초청을 받고 프랑스로 건너와서 마지막 예순혼을 불태우다 1519년 5월 2일 이국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빈치가 타계한 지 정확히 500년이 흐른 날 에마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묵념합니다. 양국 대통령은 다빈치가 말년을 보냈던 프랑스 중부 앙부아제에 있는 클로리세 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두 나라가 공동으로 추모하는 이번 행사에서 화해를 도모하는 분위기입니다. E l'amicizia che vi è, che oggi viene riconfermata dal Presidente Macron e da me, è un'amicizia che è a prova di qualunque cosa. Et c'est ce qui fait que d'ailleurs le lien qu'il y a entre nos pays et entre nos citoyens est indestructible. C'est qu'il est beaucoup plus fort et plus profond que nous ne le sommes à notre échelle. 루이지 디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는 지난 2월 초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대 지도부를 만난 뒤에 이들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를 비판하자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이를 위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친유럽연합 성향의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다빈치 추모 행사를 통해서 전면에 나서면서 양국 갈등을 추스르는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국회 복귀가 60%인데 더 돌아가나? 한 달을 바로 여기 나갈 텐데 어제 노동절에 또 황교안 대표가 왔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빠져볼까요? 뒤에서 후배. 자, 양쪽 바닥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왼쪽. 또 황교안 대표가 왔더라고. 멀쩡하겠어. 이 사람들이 들어온 모양이다. 자, 대표자분들은 앞에 상자를 확인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상자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진주와 부산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신질환자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환자와 지역 복지기관 등에서 등록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들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질환자는 7만 7천 명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이들을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자, 사례관리 미흡자, 관리 필요자 등으로 구분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협조해 이달 26일까지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적극 개입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센터 등록을 권유하고 투약과 진료 연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질환 치료 관리 강화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구현하고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치료 감호 대상자라든가 조금 응급 상태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경찰 119, 때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경찰, 법무부 간의 사각 공조 체계가 구축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도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막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 사수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46살 A씨 등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눈을 팔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체 분석은 암부터 치매까지 각종 유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분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한국인만의 유전체 표준 물질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03년 게놈 프로젝트 성공으로 인간 유전체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이 개발돼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해독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은 실험 과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오차를 줄이고 유전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한국인 유전체 표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인종 간의 차이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인이나 동아시아인의 유전체 정보를 더 정확하게 담은 표준 물질입니다. 한국인의 독자적인 DNA를 추출해 유전체 표준 물질을 개발하고 이에 해당하는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겁니다. 한국인 유전체 표준 물질은 맞춤형 유전체 분석을 도와 각종 유전질환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국내 검사업체들은 서양인 유전체 표준 물질을 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염기서열 정보가 30% 이상 많은 한국인 표준 물질을 값싸게 쓰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 수입되는 표준 물질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유전체 표준 물질은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 진단과 치료법 개발은 물론 아시아인의 유전체 분석 신뢰도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어린이날 강원도 산불 진화 소방관 자녀 등 어린이와 보호자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산불 진화에 참여한 소방관과 군인, 경찰 자녀와 산불 피해 초등학교 학생, 산불 때문에 식목일 행사가 취소돼 문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경북 봉화 서벽초등학교 학생 등이 초청됐습니다. 어린이들은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을 견학한 뒤 영빈관에서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행사에 이어 힙합,
헤이진이, 럭키 강희 등 인기 유튜버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혼 여성 10명 가운데 8명은 신혼집을 마련할 때 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액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남성보다 극히 적어 신혼집은 남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9월 미혼 남녀 3,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성은 신혼집 마련 부담과 관련해 전액 부담이 40.4%, 일부 부담 57.5%, 부담 의사 없음이 2.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성은 전액 부담이 5.8%, 일부 부담이 82.2%, 부담 의사 없음이 12.1%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분과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량진역 청년주택은 부지 면적 1,300제곱미터에 299세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입니다. 대구시가 출입구 턱으로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등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시설이 대상이고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대구시는 우선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120개 점포를 선정해 경사로와 도움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 안동시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문 20주년을 기념해 관광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왕은 지난 1999년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장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하회마을과 봉정사, 농산물 도매시장에 들렀습니다. 안동시는 여왕이 다녀간 길을 로열웨이로 이름 짓고 하회마을 충효당에서 이를 국내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또 11일부터 닷새 동안 여왕이 다녀간 방문지 곳곳에 각종 공연 등 기념 행사를 엽니다. 오는 14일 안동을 찾는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도 20년 전 어머니가 다닌 길을 따라 걸을 예정입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산항 제2신항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오늘 부산항 홍보관에서 부산항 미래발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제2신항의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8가지 합의사항이 담겼습니다.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까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가정의 달이면서 푸른 실록의 계절인 5월의 첫 주말입니다. 서울 마포문화비축기지에 수준 높은 서커스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화나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알록달록한 색깔의 대형 텐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티스트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종이가 불꽃을 일으키며 한 줌 재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위태로운 발걸음. 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인생의 외로움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긴장감을 줄에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긴장감조차도 다 태우고 마지막 순간에는 줄 위에서 제가 줄을 타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야외 무대에는 프랑스에서 온 서커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타난 붉은 옷의 광대. 차이니즈 포를 뛰어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공의 꼭대기에서 갖가지 묘기를 선보입니다. Contact avec les gens, mais il ne sait pas trop comment faire, il est désemparé, il court dans tous les sens comme un enfant qui est perdu. 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 동안 펼쳐질 2019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의 작품 중 일부입니다. 서커스 캬바레에는 해외 초청작 4편 등 국내외 서커스 공연 14편이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2회째인 국내 유일의 서커스 축제입니다. 외국에서는 서커스가 아직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르고요. 굉장히 성황리에 공연이 됩니다. 근데 아직 한국은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캬바레 와서 보시면 얼마나 서커스 작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지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일간의 서커스 캬바레가 끝나도 11일부터 26일까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서커스 캬바레 공연 작품 일부를 포함해 30회의 서커스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서커스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 공연 작품 8편은 공간 제한 때문에 공연 시작 전날인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를 통해 예약해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리에겐 스페인 하면 투우나 황소 축제가 유명한데요. 5월 스페인 남동부 지방에선 말과 함께 달리는 이색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요란하게 치장한 말과 양쪽에서 말을 붙잡은 4명의 참가자. 관람객들이 양편으로 갈라서면서 내어준 길을 따라 전력을 다해 달립니다. 하지만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한 사람씩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흥분한 말이 날뛰면서 달래느라 애를 먹기도 하는데요. 스페인 남동부 마을에서 지난 2일 열린 전통 말 축제입니다. 이렇게 4명의 한 팀으로 말을 붙잡은 채 80m를 달려 결승점을 통과해야 하는 경주인데요. 가까이서 구경하다가 다치기도 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좁은 거리가 북적일 정도로 수천 명이 몰려 흥겹게 5월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영화, 드라마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 중인 배우 문소리가 오는 15일 이번엔 판사 역할로 관객을 찾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배우 문소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영화 르네상스였잖아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때 데뷔하게 된 것에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 데뷔한 것만큼 또 그만큼 혜택을 받은 만큼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더 다양한 도전도 하고 더 과감한 활동들을 펼쳐 보이고 싶어요. 마음은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한 것 같지만 장르가 아주 다양하진 않아요. 사실 호러나 스릴러도 해보지 않았고요. 그 인물은 굉장히 다양했으나 장르로는 많이 다양하지 않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더 다양한 코미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훨씬 더 폭발적인 멜로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영화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2주차에도 폭발적인 흥행세를 이어가며 최단 기간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결과 이 작품은 어제 기준으로 누적 관객 861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중 누적 관객 90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봉 열 하루째인 내일쯤 1000만 명 돌파가 유력합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열리는 K리그 경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슈퍼매치, 동해안 더비 등 전통의 라이벌전이 잇따라 열리면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32승 22무 32패. 역대 전적에서 누구도 앞서지 못한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오랜 라이벌전. 슈퍼매치가 이번 연휴 축구 팬들을 찾아옵니다.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만큼 두 팀은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선수 시절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와 수비수로 각각 명성을 날린 최용수 서울 감독과 이임생 수원 감독의 지략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정말 이런 박진감 넘치는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팬들에게 즐거운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도 슈퍼매치 못지않은 관심입니다. 울산 출신 포항 정재용과 포항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신진호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고 미디어데이에 등장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세레모니 하지 않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포효하는 세레모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선수들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이 있고요. 진호 형 세레모니를 못 보게 만들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조성환 감독이 사퇴하고 최윤겸 감독을 새로 맞은 제주의 첫 승 도전도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는 모처럼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평균 유료 관중 수와 포털 사이트의 중계 동시 접속자 수가 앞선 시즌보다 60%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초반의 대박 행진은 조금 주춤해진 상황.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열리는 빅매치가 다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자랑하는 국보급 센터 박지수 선수가 더 큰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모인 미국 여자 프로농구 WNBA에서 두 번째 시즌에 나섭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수에게 지난 시즌은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의 6년 천하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소속팀 KB의 창단 첫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모두 최우수 선수의 영광은 당연히 박지수의 몫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기만 한 우승의 여운은 잠시 잊고 박지수는 다시 농구화 끈을 조입니다. 지난 1일 미국으로 출국한 박지수는 소속팀 라스베이거스에 합류해 WNBA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뭔가 부담감이 있는데 작년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적응도 빨리 할 것 같고 한번 해봤으니까. 박지수는 지난 시즌 WNBA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약점이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와의 1대1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값진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조금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한국에 왔을 때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수비의 폭도 넓어지고 이 공격에서도 조금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여름에는 미국, 겨울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틈틈이 대표팀에서도 쉴 새 없이 코트를 누비는 박지수. 어느덧 한국 여자농구의 국보급 센터로 자리매김한 박지수의 두 번째 WNBA 시즌에 벌써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의 다음 달 평가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7일 부산에서 호주를 상대한 뒤 11일 서울에서 이란과 친선 A매치를 치릅니다. 부산에서 축구 A매치가 열리는 건 2004년 12월 독일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첫 상대 호주는 FIFA 랭킹 41위로 우리나라보다 4계단 낮지만 역대 전적에선 9승 11무 7패로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 이란은 FIFA 랭킹 21위로 아시아 1위에 올라 있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의 우세를 이어왔습니다. 여수시청 소속 진민섭이 남자 장대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진민섭은 충북 충주에서 열린 전국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일반부 장대 높이뛰기 결선에서 5m 71을 넘어 지난해 자신이 세웠던 한국 기록 5m 67을 4cm 경신했습니다. 진민섭은 한국 육상 트랙필드 종목 최초로 세계 선수권 기준 기록을 통과해 올해 9월 열리는 도하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지은희와 유소연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십 첫날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지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습니다. 유소연 역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로 네덜란드의 판담, 지은희와 함께 공동 선두로 대회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양희영은 선두에 한타 뒤진 공동 4위에 올랐고 전인지는 선두와 2타 차이 공동 7위에 올라 한국 선수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관세청이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벌인 결과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완구와 학용품 13만 점을 적발해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캐릭터 연필 세트가 6만 9천 점으로 가장 많았고 문구 세트와 다트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 제품에서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20배나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에 더해 여름철을 앞두고 수입이 늘어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앞서 전해드린 이런 기사를 접하는 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필 인천본부세관 협업검사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승필입니다. 자, 관세청이 환경 호르몬이 함유된 수입 어린이 용품 13만 점을 적발했는데 어떻게 적발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관세청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수입이 증가되는 어린이 제품, 선물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시행하는 계획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네. 네, 이에 따라서 저희 인천세관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정보 분석을 실시하여 예. 협업 검사를 통하여 이번에 국내에 반입 전에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인천 협업 검사센터에 설치된 저희 안전성 분석실에서 1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네네. 그 결과 환경 호르몬이 안전기술 소관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성 협업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시험기관의 2차 정밀 분석을 의뢰한 결과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치를 네. 14에서 한 220배나 초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참고로 관세청은 2014년 9월부터 어린이 제품 안전을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수입 어린이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 제품을 좀 유독 눈여겨 보셨던 건데, 근데 이 네. 13만 점이 어느 기간 동안에 적발이 된 겁니까? 일단 제가 3월부터 분석을 해왔습니다. 예, 분석을 해와서 이번에 이제 저희 수입 신고가 된 걸 확인하고 이번에 적발하게 된 겁니다. 예, 3월부터면은 지금 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2달 동안에 이렇게 13만 점이나 적발이 된 거군요. 네. 예. 근데 보면은 이 연필 같은 학용품부터 장난감까지 이렇게 다양한 네.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는데요. 네. 주로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건가요?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겁니다. 중국산이요. 예. 예. 근데 이게 중국산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모든 제품이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반 연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무 표면에 색을 칠해서 만드는데 예. 이번에 적발된 연필들 보면은 이제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이게 수집 필름을 감싸서 제조한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마 가격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정상적인 이제 연필들은 주로 캐릭터 연필들은 나무 표면에 직접 이제 색을 칠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수지 필름만 인쇄해 가지고 바로 나무에다가 붙이면 되기 때문에 예, 제조 과정이 쉬워서 아무래도 그 단가 문제 때문에 네. 이렇게 수지 필름을 감싸서 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제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예. 값싼 그 재료들을 사용했다. 예. 근데 이런 연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흔히 이렇게 사용하다가 입에 무는 경우도 있잖아요, 뒤쪽을. 그렇죠. 이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 검출된 성분이 어떤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 이번에 적발된 물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예. 이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일단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으로 흡입 시에 아토피 또는 신장과 또 다른 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우리 수 그 있고요. 생식기관에 예.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어. 네네. 이게 각별한 주의가 이게 요구됩니다. 예, 이게 지금 아토피를 유발하는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14배 그리고 최대는 220배까지나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엄청난 양인 거죠? 예, 엄청난 양인 거죠. 예, 상당히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런 물품들이 수입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네, 그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반송이나 폐기 또 수사, 고발 의뢰 등 근거 네네. 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어린이날 선물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유용한 그런 네. 정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지금 이런 학용품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철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수입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분석을 강화하신다면서요? 예. 네, 일단 제품의 안전 유해성,
환경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로 통관 단계에서 안전관리 중요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안전한 이 관세 국경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해서도 이 수입이 급증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분석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승필 인천본부세관 협업검사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씩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송 정지 사실을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업무 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의 데이터 홈쇼핑 채널인 롯데원TV에서는 기존 중소납품업체의 상품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로 2,190대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0.74% 하락한 2,196.3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400억 원, 1,500억 원어치를 매수했지만 기관이 4,1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0.19% 오른 761.82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4.3원 오른 1,170원으로 지난 2017년 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낮에 외출하신 분들은 다소 덥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황금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경북 의성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초여름 더위 속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과 함께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무난한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와 약한 황사가 유입되겠고 이에 따라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2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7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광주를 찾았는데 예상대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취임 이후 첫 호남 방문인데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큐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